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인가? 만약 우리의 생각이 실제로 나이를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979년 하버드 대학교의 앨런 랭어 교수는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대담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리기 실험이라 불린 이 연구는 과학계는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단순하면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환경 속에서 산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과거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지금의 나를 잊고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앨런 랭어 교수는 7, 8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6박 7일간의 특별한 시간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1959년의 생활을 완벽하게 재현한 공간에서 지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과거의 모방이 아닌 그들이 50대였던 시절 그대로의 환경이었습니다. 신문, 라디오, TV 프로그램, 실내 장식, 심지어 대화 주제까지 모두 1959년 그대로였죠. 상상해 보세요. TV에서는 흑백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라디오에서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신문은 당시의 헤드라인을 담고 있으며 가구부터 옷장 속 의상까지 모두 1959년의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랭어 교수는 물리적 환경을 바꾸는 것을 넘어 참가자들의 심리적 시계를 되돌리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실제로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이 실험은 단순한 가설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심리학 연구들은 이미 사람들의 행동과 능력이 환경과 그들의 기대에 크게 영향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들이 요양원에 입소한 후 급격히 노화가 진행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닌 늙었다는 사회적 인식을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랭어 교수는 이러한 패턴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환경을 바꾸고 인식을 변화시키면 실제 신체적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의 핵심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할극이 아닌 완전한 몰입을 통한 심오한 심리적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실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규칙은 현재를 완전히 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1959년을 지금으로 받아들여야 했죠. 지금 듣는 음악이 최신 유행이에요. 이 TV 프로그램이 바로 어제 방영됐어요. 라는 식으로 말하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닌 실제로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일상생활의 모든 면이 실험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침대 정리부터 식사 준비, 청소까지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없었던 전자레인지나 디지털 시계는 물론 자동 세탁기 사용도 금지되었습니다. 처음 참가자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런 불편한 환경에서 일주일을 어떻게 버티나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그저 터무니없는 놀이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실제로 20년은 더 나이 든 사람인데 어떻게 젊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놀라운 변화는 실험 시작 후 불과 이틀 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이 1959년의 삶에 적응하면서 그들의 행동과 태도도 실제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지팡이 없이는 걸음도 못 걸었던 한 참가자가 옛 친구들과의 토론에 몰입하면서 지팡이 없이도 걸어다니기 시작했고, 청력이 좋지 않아 항상 큰 소리로 말했던 다른 참가자는 1959년의 분위기에 푹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참가자들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재의 건강 문제나 노화에 대한 걱정이 대화의 중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마치 50대, 60대처럼 미래의 계획과 새로운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새로운 취미를 배워볼까 해요.
아직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많아요. 라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기 시작했죠. 실험이 진행될수록 참가자들은 단순히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그 시절의 자신으로 돌아간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나이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앨런 랭어 교수가 제시한 매우 중요한 개념인 사회적 시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0이 되면 결혼해야지. 40이 되면 관리자급은 되어야 해. 60이 되면 은퇴를 준비해야 해와 같은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시계입니다. 우리 사회가 각 나이대에 달성해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기준들이죠. 이 사회적 시계는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우리의 삶을 제한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기엔 너무 늦었어. 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를 얼마나 자주 제약하는지 모릅니다. 랭어 교수는 이런 사회적 시계야말로 우리를 실제 나이보다 더 빨리 늙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지적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회적 시계가 시대와 문화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40세는 이미 노년기로 여겨졌지만 지금의 40대는 한창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로 인식됩니다. 일본의 경우 60대 이상이 새로운 취미나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문제는 이 사회적 시계가 우리의 잠재력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 들어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 뇌의 실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뇌 스캔 연구 결과 난 늙어서 이제 안 되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뇌의 학습 관련 영역의 활성화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앨런 랭어 교수의 실험이 바로 이를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83세에 처음 그림을 시작해 세계적인 화가가 된 모지스 할머니, 62세에 마라톤을 시작해 기록을 세운 글래디스 버릴리, 88세에 첫 책을 출간한 작가인 해리엇 도어 등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 나이에는 이런 걸 하면 안 되라는 생각을 과감히 버리고 왜 안 되지?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놀라운 성취를 이룰 수 있었죠. 이제 우리의 뇌가 어떻게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점화 효과와 간섭 현상이라는 두 가지 심리학적 현상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화 효과란 무엇일까요? 한 연구에서는 젊은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노인, 주름, 지팡이와 같은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게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일반적인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노인 관련 단어로 문장을 만든 학생들은 실험 후 복도를 걸을 때 실제로 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걸음걸이가 늦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죠. 더 흥미로운 실험도 있습니다. 연구진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노인 메이크업을 하고 거울을 보게 했더니 그들의 기억력 테스트 성적이 실제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신을 노인으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인지 능력에 실제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입니다. 간섭 현상은 기존의 고정관념이 새로운 정보나 행동을 방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 든 사람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있으면 실제로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광고나 미디어의 영향이 큽니다. TV에서 노인들이 주로 약하고 의존적이며 기술에 서투른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이미지들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이런 점화 효과와 간섭 현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90세에 마라톤을 완주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뇌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받게 됩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나이 들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평균 7.5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들의 면역 체계가 더 강했고 스트레스 회복력도 더 뛰어났죠. 이것이 바로 앨런 랭어 교수의 실험이 그토록 효과적이었던 이유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환경만 바꾼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내면화된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재프로그래밍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늙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그 결과 실제로 젊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켄터키 대학의 데이빗 스노든 박사가 진행한 매우 특별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녀원에서 20년에 걸쳐 진행된 이 연구는 어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젊음을 유지하는지 그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베르나데트 수녀님의 사례입니다. 연구 시작 당시 이미 80대였던 그녀는 90대가 되어서도 놀라울 정도로 젊은 마인드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비결은 바로 미래 지향적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베르나데트 수녀님은 매일 아침 그날의 계획을 세우고 다음 달과 내년에 도전할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계획했습니다. 항상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살았던 것이죠. 스노든 박사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2.5배나 낮았고 평균 수명도 7년이나 더 길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계획들이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요리를 배워볼까? 다음 달에는 동네 한 바퀴를 걸어보자와 같은 작은 계획들도 우리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특히 우리 뇌는 기대라는 감정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무언가를 기대할 때 분비되는 도파민은 뇌의 가소성을 높이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계획과 기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은퇴 후 특별한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지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반면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더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라는 말을 우리의 어휘에서 지우고 대신 왜 안 되지? 라는 질문을 더 자주 해보세요.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할 일, 다음 주에 도전해볼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이런 작은 계획들이 모여 우리의 뇌를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실제 나이는 주민등록증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이 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신체도 바뀔 수 있다는 놀라운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펼쳐질 것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